그렇다 치고. 알겠죠? 4번 문제 얘들아 이거 기억해야 돼. 우리 두 가지 선택지에서 승편이 구할 때 편입 빼기 기회비용인데 기회비용은 명시 더하기 암묵이죠. 맞죠? 명시는 그냥 말고 여기 이런 문제에서는 가격이라 나와 있잖아. 가격. 선택으로 인해 지출한 거. 암묵 A 선택으로 얻지 못하게 된 이익. 알겠죠? A 선택으로 인해 포기하게 된 이익. 즉 뭐의 이익? B의 이익. 아니? A 선택하면 B 못 얻게 되는 거니까 A 암묵적 비용은 곧 B의 이익이고 B의 이익은 어떻게 구한다? B 편익에서 이거 뺀 거 맞죠?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이거 꼭 기억해줘야 돼. 잘 싸운다. 그래서 5번이 4번이라고 했는데 해석이 되면 5번이 내가 다시 보고 말해줄게. 일단 알겠죠 이거. 그러니까 한번 보자.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서 지금 갑의 입장에서 A 상품, B 상품, 을의 입장에서 A 상품, B 상품이 있네요. 그러면 일단 갑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 먼저 한번 보자. 편익,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승편이 A, B, 갑의 입장에서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갑의 입장에서 A, B, 을의 입장에서 A, B 구분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갑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 A 상품의 편익 그대로 남아있잖아. 편익 150 맞죠? 150. 그 다음에 A 상품의 명시적 비용 실제로 지출한 가격이니까 100. 암묵적 비용 A 선택하게 되면 B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B의 이익은 어떻게 구한다고? B 편익 빼기 B 가격. 알겠죠? B 편익 빼기 B 명시적 비용. 그러면 B 편익 빼기 B 명시적 비용 즉 20 이게 암묵적 비용이죠. A 선택의 암묵적 비용이고 B의 이익이고 그러면 총기용 비용 120이니까 순편익은 편익에서 기회비용 뺀 거니까 30 느긴 얘들아? 맞네. 잠시만 이거부터 보자. 슈팅스타 누구였죠? 레인보우 샤베트가 있었나요? 네. 솔직히 그냥 민트 초코 아몬드 뉴욕 치즈 케이크가 뭐죠? 오이씨 안돼 제가 넣어줄게. 슈팅스타 또 누구죠? 엄마는 아니다 이거 네 하나 나머지는 다 엄마는 이거 있죠. 네 안에 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들어봐야 되나? 어쨌든 그러니까 A 갑은 보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얘들아 이제 갑의 입장에서 B 선택지 알겠죠? B 선택지 편익 100 선택으로 인해 지출하는 가격 80 그러면 B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A의 이익이잖아. 맞죠? B 선택으로 포기한 A 이익이고 A 이익은 어떻게 한다고? A 편익 빼기 A 명시적 비용이잖아.
그러면 A 편입 빼기 A 명시적 비용이니까 얼마요? 50이네요. 맞죠? 그러면 총 기회비용 130이니까 순편익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값은 무난해. 값은 이렇게 찾으면 돼. 근데 을 보자. 그러니까 저 기억 때문에 좀 헷갈리는 거죠. 일단 값의 을의 입장에서 A 다시 보자. 편익 기억. 그냥 기억. 알겠죠? 편익 기억. 명시적 비용 똑같이 가격 100원. 100. 지출한 비용.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포기한 B의 2. B의 2 어떻게 한다고? B 편익 빼기 B 명시적 비용. 그럼 1의 입장에서 B 편익, B 명시적 비용. 즉, 이게 A 선택으로 인한 암묵적 비용이죠. 그러면 B의 비용 총 140. 순편익은 뭐 빼기 거? 편익 빼기 B의 비용. 그러니까 그냥 기억 빼기 1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보기에서 저딴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다야 그냥. 기억 알 수도 없고. 그럼 이제 B 다시 을의 입장에서 B 다시 한번 보자. B. 자, 을의 입장에서 B 편이 120. 명시적 비용 가격 80. 암묵적 비용 포기한 A2. 알겠죠? 포기한 A2이고 A는 편익 빼기 가격. 맞죠? 편익 빼기 가격. 그러면 여기서는 암묵적 비용이 기업 빼기 100이네요. 기업 빼기 100 맞죠? 그러면 총 기회비용 기업 빼기 얼마니? 20 맞죠? 총 기회비용 기업 빼기 20 기업 빼기 20 아니? 총 기회비용 기업 빼기 20이잖아. 근데 순편익은 편익에서 기회비용 빼야 되는 거니까 120에서 기업 빼기 20 해야 되잖아. 그럼 총 얼마냐? 140 빼기 기억이네요. 맞죠? 140 빼기 기억. 120 빼기 기억 빼기 이거잖아. 뭔지 알죠? 얘들 이 정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총기비용 140 빼기 기억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 여기서 이제 내가 다음 주에 좀 더 난이도 올릴 거야. 알겠죠? 이거 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왜냐면 학교에서 변별력은 어차피 기회비용 아니면 무역이론이거든.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넣는다면. 그러면 이제 기회비용은 요즘 좀 고3에 나오는 모델들도 좀 풀 수 있어야 돼. 일단 오늘 요 정도 알겠죠? 순편익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뒤에 한번 보자. 뒤에 거 다시 한번 보자.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게 너희가 초반에 딱 하기 힘드니까 눈에 안 들어올 수는 있어. 이거 5번 좀 이상하다고? 영구야? 5번 보자 그냥. 같이 한번 보자. 바로 여기서 찾아보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보면 문제를 먼저 봐야 돼. 식당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기회비용이야. 알겠지? 식당을 운영하면서. 일단 이거 잠시 놔두자고. 식당 개업했다. 내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무조건 총수입은 맞죠? 1억이 식당 운영에 따르는 두 글자 뭐다? 편익이야, 편익. 알겠죠? 이거 편익이야, 편익. 총수입을 무조건 편익이야. 그럼 이제 종업원 인건비 3천만 원, 임대료 1,200, 재료비 총 지출이 8. 그럼 이거 식당 운영하면서 쓴 무슨 비용이다? 명시적 비용이잖아.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니까. 그럼 이게 지금 명시인 거야. 자, 그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원래는 200만 원 월급 받고 있다가 개업하려고 했고,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네 보니까. 왜냐면 뒤에 보니까 식당으로부터 400만 원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했다. 그러니까 비식당에서 돈 받을지 이거 할지 이거 했잖아. 그러면 식당 차렸으니까 월 400만 원의 급여 못 받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식당 운영에 따르는 무슨 비용이 되는 거니?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죠. 식당 운영에 따르는 암묵적 비용. 알겠죠? 그러니까 총 기회 비용은 8,000. 1년 곱하기 해야 되네. 맞네. 이것도 1년 곱하기 해야 되네. 그럼 이것 곱하기 지금 12 해야겠네요. 맞죠? 1년 단위로 지금 다시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4,800만 원이 암묵적 비용이네요. 그러면 총 기회 비용은 1억
2,200이죠. 아닌가? 네? 8 내가 지금 계산 이해하겠다. 미안. 미안. 얼마니 이거? 1억 3천이죠? 맞지? 지금 내가 계산한 거 이거. 1억 3천이네. 그러면 편익은 1억인데 뭐야 이거? 기회비용은 1억 3천이니까 순편익은 얼마니? 마이너스 3천. 다 5번이네. 4번이라고 했어요. 네, 5번입니다. 미안합니다. 5번에 3. 어이씨, 그런데 5번에 5번이야. 내가 이거 호주라고 말해놓은 거지. 잠시만요. 흘렀다. 지금 이거나 문제 5번이라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그랑 똑같은 문제잖아 지금 맞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게. 스스로 한번 해. 틀린 사람들 다시 한번 봐봐. 그리고 나서 어려운 문제는 있나요? 얘들아 8번 이거 뭔지 알겠지? A 기업은 한국 물론 전 세계 CC포를 점유한다. 지금 이거는 대표적인 독점의 사례긴 하네. 불안정 경쟁이고 나는 공공재 부족이잖아 맞지? 그래서 얘들아 물론 기업 일단은 당연히 독과점은 비효율적인 문제 배분이니까 기업은 맞는 말이거든? 그리고 니은은 가해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요 물품의 공급을 독점할 필요가 있다. 말이 안 됩니다. 알겠죠? 공급을 정부가 왜 독점을 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급을 독점한다고? 절 관련 없습니다. 우리 공공재 무임,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게는 공공재가 비배제성, 비경합성이 나타나는데 무임승차는 특히 뭐예요? 뭐 때문이니? 무임승차는 비배제성 때문이야. 알겠죠? 주로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는 거야. 일 맞잖아. 맞죠? 기업이 안 만드니까 좀 넘어갈게. 9번은 그냥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10번도 그냥 개념이야. 할 수 있겠죠? A, B, C만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거. 혹시나 너희가 리을에서 사용자라는 단어가 모르겠으면 사용자가 기업이에요. 알겠죠? 기업을 보통 사용자라 그래. 왜냐면 생산 요소를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기업. 혹시나. 그 다음에 13번에 해설지가 잘못되어 있는데 답은 5번 맞아. 경제적 정년은 B가 아니라 C야. 경제적 정년은. 그 다음에 12번에 1번에 너희 이 정도면 상식적으로 알잖아. 노후의 안정을 위해 적립해 은퇴 후에 받는 거. 이거 보험 같은 거잖아. 보험. 아니 뭐 연금 같은 게 되겠지. 연금. 그러니까 적어도 채권은 절대 아니야. 그냥. 적어도 채권은 절대 안 되고. 얘들아 14번, 15번은 공통적으로 이미 지출한 비용이 들어가 있다. 기회비용에 있어서 고려하면 안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14번에서 1만원 지불한 거, 15번에서 10만원짜리 예약한 거, 이거 전부 다 무슨 비용이다? 매몰 비용이다. 이거 고려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건 이미 지불한 거야. 이거 빼고 생각해야 돼. 이거 빼고. 알겠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번 주에 했던 거고, 이제 우리가 교재 76페이지 보면 이제 오늘 나랑 좀 국제분업과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무역 이론을 좀 해야 돼. 그리고 다음 주에 한국사 가자. 어차피 이 무역 파트도 너희가 나중에 개념 때문에 틀리진 않거든요. 아마 학교 프린트 초반에 보면 그런 건 있을 거야. 뭐 우리나라의 뭐 5대 수출품, 시기별로 우리나라가 팔았던 수출품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제가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 76페이지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들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기술력이 다르니까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바로 무역 이론 관련해서 일단
정리해보자. 절대 우위라는 개념과 비교 우위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비교가 더 중요하지만 일단 절대 우위의 뜻. 그러니까 애초에 가정은 두 국가밖에 없다. 두 가지 재화. 이게 가정이 아니야. 가정. 두 국가, 두 가지 재화. 그러면 한 국가가 생산하는 비용이 작은 거, 다른 나라보다 작은 거, 그냥 이게 절대 우위래. 얘들아, 진짜 별거 없어. 그냥 왼쪽에다가 한번 정리해보자. 왼쪽에다가. 알겠죠? 왼쪽에다가 가볍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A국, B국, X제 한 개, Y제 한 개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 수명. 알겠죠? X제 하나 만들 때 필요한 노동자 수, Y제 하나 만들 때 필요한 노동자 수명. 그러면 A국은 X제 하나에 2명이 필요하다라고 할게. 2명이 필요해. Y제 하나에 4명이 필요해. 4명. B국 1명이 필요하고 8명이 필요하다고 할게. 그냥 눈으로 절대 우위는 눈으로 보이는 게 다야. 얘들아, X제 하나 만들 때 2명 필요하고 1명 필요하니까 X제에 대한 우위는 누구한테 있니? 당연히 그냥 B국. 그냥 B국은 X제에 대해 절대 우위가 있다 이거야. 노동자가 적게 될수록 우위가 있는 거잖아. Y제는 당연히 누구한테 우위가 있다? A국한테 우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X제는 B국에게 절대 우위, Y제는 A국한테 절대 우위. 이게 다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은 각각의 국가들이 이렇게 절대 우위가 있는 제품만 만드는 게 두 글자로 특화야. 알겠죠? 그것만 몰빵해서 만들고 서로 교환하며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왜 이익이 가능하냐? 자, 왜 이익이 가능하냐면 얘들아 봐봐. 자, 그렇게 하네. 일단 보자. 안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 어차피 다시 또 할 거야. 자, 근데 원리는 똑같아. 무역 이전이야. 만약에 A국이 X제 하나랑 Y제 소비를 하고 싶으면 각각 한 개씩 소비하고 싶으면 총 몇 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니? 6명의 노동자가 필요하잖아. 알겠죠? 그래서 무역 이전에 A국은 6명의 노동자를 투입해서 X제 하나, Y제 하나를 소비했던 나라야. 맞죠? 생산 또는 소비했던 나라라고. 생산 또는 소비했어. 근데 아까 우리가 A국이 어디에 얘들아 내가 좀 숫자를 잘못 넣었다. 미안하다. 이렇게 되면 숫자를 잘못 넣었어. 숫자를 잘못 넣었어. 얘들아. 다시 할게. 숫자를 좀 잘못 넣었어. 요건 좀 지우고 잘못 나왔어. 진짜 너무 큰일 날 뻔했다. 한 명이고 잘못 넣었어. 이렇게 하자. 알겠죠? 12명을 바꿔야겠다. 네. 네, 일단 이렇게 하자. 됐죠? 그 다음에 B국은 얘들아 그냥 일단 이론적으로 말게. B국은 원래는 똑같이 X 하나, Y 하나를 생산 또는 소비하려면 13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어야지 하나하나 생산 소비 가능했잖아. 맞죠? 하나하나 생산 소비 가능했는데 아까 우리가 봐봐. A국은 어디 재화에 우위가 있었니? Y제에 우위가 있었죠? 그리고 B국은 X제에 우위가 있었잖아. 맞죠? 그래서 만약에 B국이 예를 들어서
B국이 13명의 노동자가 전부 다 특화 제품의 X제만 만들겠다. 그게 특화잖아. 알겠죠? X제만 만들겠다. 라고 하면 X제만 총 몇 개 만들 수 있니? 13개 만들 수 있잖아. 알겠지? 그러면 X제만 13개 만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1대1의 무역을 한다고 하면, 알겠죠? 자기 거 X 하나 주더라도 X 하나 주고 Y 하나 받아왔을 거 아니야. 1대1 무역이라고 하자고. 그냥 가정을 그냥 애초에. 알겠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X 12개 남았잖아. 13개에서 한 개 줬으니까. 그리고 Y 한 개 받아왔잖아. 그러면 똑같이 13명 노동자를 투입했는데 무역 이전에는 X 하나, Y 하나만 소비할 수 있던 나라가, 알겠죠? Y 하나랑 X 12개를 소비할 수 있게 되니까 무역에서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게 절대 우위를 통한 무역이야.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안 내. 절대 우위는 절대로 그렇게 시험을 안 돼. 그냥 절대 우위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게 다라고. 어쨌든 내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알겠죠? 절대 우위 눈으로 보이는 게 다야.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봐봐. 지금부터 봐봐. 만약에 자 봐봐. 똑같이 A국이랑 B국이 똑같이 X 하나를 만들어. X 하나, Y 하나. X 한 개, Y 한 개를 만드는데 뭐야? 만약에 A국이 X 하나 만들 때 필요한 노동자 수가 2명이다. Y는 4명이다. 라고 하고, 알겠죠? B국은 4명이고 20명이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이 표에서는 X제에 대한 절대 우위도 어떤 나라한테 있니? A국한테 있죠? 근데 Y제도 누구한테 있다? A국한테 있는 거야. 그러면 A국은 X, Y 모두 절대 우위가 있거든. 그럼 요때 적용되는 게 뭐냐면 비교 우위야. 그러니까 비교 우위는 그나마 나은 걸 다 찾는 거야. 그러니까 A국의 입장에서 B국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 B국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나은 걸 찾는 게 비교 우위야. 상대적인 거야. 비교 우위는 좀. 알겠죠? 그냥 눈으로 바로 말할 수도 있어.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X제 만들 때 몇 배 차이? A국이 2배 잘 만들죠. 몇 배 더 잘 만드니? 5배 더 잘 만들잖아. 그러면 A국의 입장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X제야 Y제야? Y제인 거야. 그럼 Y제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B국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X제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비교 우위라는 개념은 한 국가가 둘 다 절대 우위가 있을 때, 또는 어떤 나라가 둘 다 절대 열위, 우위의 반대말이야. 절대 열위가 있을 때 적용되는 게 비교 우위예요. 근데 거의 학교에서는 비교 우위로 설명할 거예요. 거의 비교 우위로. 그래서 이제 나랑 이 비교 우위를 통한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바로 하자. 80페이지에 1번. 80페이지에 1번. 그러니까 중간에는 요거 하는 과정을 정리해 놓은 거고, 이거는 뭐 80페이지에 1번. 요거 한번 보자. 일단 뭐 이따가 다시 또 말할게. 생산 비용 문제라고 줄을 쳐놔. 생산 비용이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생산 비용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각각의 재화 하나 만들 때 필요한 노동자 수, 알겠죠? 노동자 수, 명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뭐 하나 만들 때 필요한 달러, 뭐 12달러 얼마큼 필요한지 생산할 때 비용. 알겠죠? 생산 비용. 금방 했던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무조건 기회비용 문제는 그냥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가 이거는 왼쪽에다가 좀 정리해주면 좋은데, 순서야 순서. 일단 적어봐봐.
양모야. 그리고 두 번째 수거가 일단 요게 그냥 순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비교위 관련된 문제풀이 순서인데 요 순서대로 하나하나 해볼게. 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일단 저거 보고 설명할게. 저거 봐봐. 저걸 한번 좀 정리해봐. 저거 보고 내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줄게. 저거 비자 양보예요. 모 비자양 모입니다. 모. 그러니까 이제 봐봐. 너희가 일단은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이게 생산 양 문제인지 생산 비용 문제인지를 따져야 되거든. 그거에 따라 좀 달라져. 근데 지금 우리는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생산 비용만 하고 있어. 양은 이따가 해. 맞죠? 이게 딱 생산 비용이잖아. 큰 게 만들 때 필요한 노동자 수. 그리고 이제 그걸 확인하고서 기회비용을 구해야 되거든. 근데 기회비용을 구할 때 적용되는 일종의 그냥 공식 같은 거야. 비자양 뭐라는 공식이 있고 요까지 일단 해보자. 그럼 이제 1번 관련해서 봐봐. 어떻게 되겠어? 나 처음이니까 그냥 풀로 쓸게. 적당히 줄일게. 생산 비용 문제거든. 그러면 각국이 얘들아 재화가 무한대가 아니니까 옷 생산을 늘릴 거면 그만큼 뭘 포기해야 되니? 신발을 포기해야 돼. 맞죠? 무한대가 아니잖아. 옷과 신발을 동시에 막 늘려나갈 수 없잖아. 알겠죠? 한정된 재화. 그러면 각국의 옷 하나의 정확하게 옷 하나 생산의야. 근데 그런 거 진짜 중요하지 않고 옷 하나를 더 늘릴 때 옷 하나 생산에 기회비용이 얼마냐, 얼마큼이냐, 또는 각국의 신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얼마큼인가.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가 편해지면 그냥 각 옷 1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지금 일단 처음이니까. 그러면 옷 하나를 더 늘릴 거면 각국의 입장에서 신발 몇 개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옷 하나 만들 때 24번 필요하잖아. 그럼 옷 하나를 더 늘릴 거면 신발을 몇 개 포기하게 되는 거니? 2개를 포기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게, 자 일단 지금 우리 생산 비용 문제고 생산 비용은 분자야, 분자. 이게 비자야. 생산 비용은 분자라는 뜻이거든. 참 잘 봐봐 다시. 내가 옷 하나의 기회비용 물어봤잖아. 각국의 입장에서. 맞지? 그럼 옷 하나의 기회비용은 이 옷에 있는 24가 그냥 분자가 되면 돼. 그냥 바로 분자로 넣어버리면 돼. 그러면 12분의 24야. 알겠죠? 옷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 물어봤을 때 이게 바로 분자가 되는 거예요. 분자가. 그래서 12분의 24니까 2개 신발이 되는 거야. 항상 뒤에 이거 안 붙여야 돼. 신발인지 옷인지. 알겠죠? 이거 붙여야 돼. 습관으로도 붙여놔야 돼. 이거는. 나중에 엄청 헷갈려. 그럼 다시 얘들아. 신발 한 개 생산에 따르는 기회비용은 그만큼 옷을 얼마큼 포기하냐 이거잖아. 그러면 신발을 더 늘릴 것 같으면 신발 한 개를 더 늘리려면 옷 몇 개 포기해야 돼? 라고 물었으니까 바로 이거 자체가 뭐가 된다고? 분자가 돼버린다고요. 이게. 알겠죠? 이게 분자가 돼버려서 24분의 12가 되는 거야. 24분의 10이니까 2분의 1 옷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 옷.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자 다시 옆에 이렇게 나눴어 이렇게.
을국에 이제 좀 줄여볼까? 나중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옷 하나, 신발 하나 이렇게만 해도 쓸 수 있잖아. 다 줄여버렸어, 알겠지? 그러면 다시 얘기해. 을국의 입장에서 옷 한 개 생산에 따르는 기회비용, 옷 하나를 더 늘릴 거면 신발 몇 개를 포기해야 되냐 이거거든? 그러면 옷에 있는 16이 그냥 분자가 되는 거야. 비자, 알겠죠? 분자가 되는 거니까 4분의 16이죠. 4분의 16이니까 4개의 신발이 되는 거죠. 자신발. 반대로 신발 하나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 물어봤으니까 여기 분자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16분의 4죠? 그러면 16분의 4니까 4분의 1 옷이 되는 거야. 이게 다시. 일단 이게 1번인 거야. 기회비용 구하는 거야. 거의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이 기회비용을 그냥 당연히 이렇게 물어봐.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내가 이거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손을 내봐봐. 지금 옷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은 어떤 나라가 더 작니? 갑국이 더 작죠? 맞지? 옷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은 갑국이 더 작은 거야. 그래서 갑국은 어디에 비교 우위가 있다? 옷에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되는 거야. 알겠죠? 옷에 대한 기회비용이, 그러니까 내가 옷에 대한 기회비용이 얘가 작으니까 여기에도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다시 신발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을 비교해보면 2분의 1이랑 4분의 1이니까 어떤 나라가 더 작아? 을국이 더 작죠? 그래서 을국은 어디에 비교 우위가 있다? 신발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너희가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갑국이 옷도 있고 갑국이 신발도 있고 이건 너희가 100% 틀린 거야 그냥. 그렇게 문제 안 내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무조건 너희가 계산이 잘못된 거야. 실수한 거야. 그러면 이게 다예요. 그러면 앞으로 특화 또는 비교 우위 맞지? 앞으로 각국은 뭐만 만들면 된다? 옷만 만들기로 하는 거고 을국은 뭐 만들면 된다? 신발만 만들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각국을 옷, 을국은 앞으로 신발. 자, 여기까지 하는 과정이 우리 그 프린터에서 여기까지 하는 과정이 81페이지에 1번 81페이지에 일단 1번 알겠죠? 81페이지 1번만 바로 해보려 얘들아.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한 게 분수 이거 잘못 보고 반대로 가는 거야. 알겠죠? 휴대폰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보면 노트북으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휴대폰의 기회비용으로 보니까 저 90이 분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생산 비용 문제잖아. 분자. 휴대폰의 기회비용은 휴대폰에 있는 숫자가 분자가 돼야지. 노트북의 기회비용이면 노트북에 있는 숫자가 분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얘들아 각국의 휴대폰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을 요게 분자라고 했어. 11분의 9야 알겠지? 11분의 9 노트북이고 노트북 물론 나중에 쓰여지면 이거 반대로 하면 되거든. 그냥 9분의 11. 근데 이렇게 하면 너희가 만약에 이게 또 틀려버리면 이것도 정답으로 틀리는 거니까 웬만하면 그냥 하나 확인하세요. 그냥 알겠죠? 물론 정확 원래 반대로 가는 게 맞는데 혹시나 그러니까 노트북 하나 기회비용이니까 이게 또 분자가 되니까 9분의 10이 맞잖아. 을국은 휴대폰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은 80이 분자가 되니까 7분의 8이죠. 맞죠? 7분의 8 노트북이고 요거는 8분의 7 휴대폰인데 그럼 두 번째 과정까지 보자.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에 비교비가 있다고 했으니까 휴대폰에 대한 기회비용은 휴대폰의 기회비용은 누가 더 작다? 각국이 더 작죠? 11분의 9랑 7분의 8이잖아. 그러면 각국은 뭐에 비교가 있다고? 휴대폰에 비교가 있는 거야. 휴대폰에 비교가 있는 거고 노트북도 마찬가지. 9분의 11이랑 8분의 7이니까 을국이 더 작단 말이야. 그럼 을국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비교가 있다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각국은 휴대폰, 을국은 노트북 이렇게 비교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렇게 하면 뭐 답은 바로 몇 번이니? 5번인가? 맞죠? 5번이죠. 노트북 하나 만들 때 배우는 거. 맞죠? 5번이래요. 5번. 8분의 7. 됐니? 그리고 여기서 절대 우위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게 다라고 했잖아. 이건 어차피 숫자가 작을수록 우위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휴대폰은 누가 더 잘 만드냐? 각국이 더 잘 만들고 노트북은 누가 더 잘 만들어? 을국이 더 잘 만드네. 그러면 어쨌든 각국 휴대폰의 절대 우위 여기는 절대 우위가 있는 거고 비교 우위는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거고 비교 우위 이렇게 판단해서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 번째 과정이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통은 1대1 교역을 조건을 제시해주고 무역에서 이익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가 있는 거야. 무역에서 이익이 얼마입니까? 그럼 이 1번 문제 그대로 가자. 여기 그대로 그 문제를 봐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마침 교역 조건 1대1이 적혀져 있잖아. 맞지? 그리고 지금 이번 문제처럼 그렇게 했을 때 무역의 이익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본 거잖아. 맞지?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얘들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봐봐. 요거는 요거 지울게.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했던 이야기 무역 이전과 이후를 같은 양을 소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야. 무역 이전과 무역 이후 같은 양을 소비할 때 같은 양을 소비하고 싶을 때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무역 이전에 각국이 얘들아 휴대폰 하나, 노트북 하나를 소비하려면 총 몇 달러가 필요했다? 200달러가 필요했죠? 맞죠? 그러면 무역 이전에는 200달러를 통해서 휴 하나, 노 하나를 생산 또는 소비했던 거고 을국은 150달러를 소비해서 마찬가지로 휴 하나, 노 하나를 생산 또는 소비 가능했잖아. 근데 자, 나 무역 이후에도 같은 양을 소비하고 싶어. 이게 전제야. 알겠지? 자, 아까 우리 각국은 뭐 만들기로 했니? 뭐에 비교했었니? 휴대폰이겠죠. 맞지? 그럼 봐봐. 각국은 휴대폰에 비교가 있었고 을국은 노트북에 비교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앞으로 각국은 뭐가 만든다? 휴대폰만 만든다. 근데 무역 이전과 같은 양을 소비하고 싶어. 교역 조건 1대1이야. 그러면 얘가 휴대폰 몇 개 만들면 되는 거야. 무역 이전이랑 똑같이 노트북 하나 소비하고 싶어. 하나 주면 하나 받아올 수 있어. 1대1이야. 그럼 휴대폰 몇 개 만들면 돼? 2개 만들면 되는 거야. 맞잖아. 휴대폰 2개를 만들면 휴대폰 하나 주고 노트북 하나 받아올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얘가 휴대폰 2개를 생산해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노트북 2개를 생산해서 서로 1대1로 교환을 한다고 얘들아. 교역 조건 1대1 있었으니까. 이게 되겠니 얘들아? 그러면 똑같이 결과적으로 휴대폰 2개였지만 하나 줬고 하나 받아왔죠? 얘도 노트북 2개였지만 하나 줬고 휴대폰 하나 받아왔잖아. 지금
무역 이전이랑 무역 이후 똑같은 양 소비하잖아. 맞지? 자, 근데 각국이 지금 휴대폰 2개 만들려면 몇 달러 필요해? 180달러 필요하죠. 원래는 총 몇 달러가 필요했다? 200달러가 필요했다가 이제는 180달러가 필요해진 거야. 그럼 몇 달러의 이익이 생긴다? 20달러만큼의 이익이 생기는 거지. 무역정과 같은 양을 소비할 때. 얘도 마찬가지잖아. 노트북 2개 만들려면 얼마 필요하니? 140달러 필요하잖아. 원래는 150달러가 있어야지 하나하나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것만 해도 하나하나 소비가 가능하잖아. 알겠죠? 그렇게 되니까 총 얼마큼의 이익이 생긴다? 10달러만큼의 이익이 생기는 거지. 그게 밑에 이 답인 거야. 20달러만큼과 10달러만큼의 이익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무역 이전과 같은 양을 소비한다는 조건 이건 거야. 알겠지? 그 제품을 특화하더라도 무역 이전과 똑같이 소비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패턴들을 보통 2개 만들어서 하나 주고 하나만 더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여기까지 해서 3번 풀어와봐. 다 이제 3번을 풀어봐. 3번까지만 하고 좀 끊었다 하자. 3번까지만 하고 여기까지 하고 3번. 지금 이 문제도 얘들아 마침 교역 1대1 조건이야. 알겠죠? 1대1 교역 조건이고 니을 선지 무역 이후에 하나하나 소비하고 싶네. 그러면 특화한 제품 몇 개 만들면 돼? 그냥 2개 만들면 돼. 알겠지? 1대1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과제는 비교의 무역이론 안 나왔어. 무역이론 다음 주에 할게. 이거는 그냥 노동자가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똑같아. 아까랑 생산 비용 문제야. 이제 노동자가 아니라 얼마큼이 생산할 때 필요한가 이거잖아. 금액으로. 3번. 처음에 나도 그냥 계속 쓰면서 할게. 너희 보여줄게. 자, 각국이 x 하나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요게 분자가 돼야 되죠? 그러면 3분의 2 알겠죠? 3분의 2 y 그리고 y 하나는 2분의 3 x 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안 되는데 결국에 x 하나 y 하나 빨리 해버릴게. x 하나는 여기 분자니까 2y고 맞죠? 2y고 2분의 1x고 자 다시 눌러봤을 때 x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이 작은 나라는 각국이 더 작아요. x에 대한 기회비용은 알겠지? 3분의 1이랑 2분의 2니까 그러니까 각국은 어디에 있다? x제의 비교임이 특화가 있는 거고 y에 대한 거는 2분의 3이랑 2분의 1이니까 1국이 더 작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됐죠? 그럼 이제 앞으로 값은 x제만 만들고 을은 y제만 만드는 거지.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다 된 거잖아. 맞죠? 근데 이제 니을처럼 무역 이후에도 하나하나 소비하고 싶대. 그러면 무역하면 되잖아. 교환하면 되잖아. 특화한 거 교환하면 되잖아. 맞죠? 근데 각국이 만약에 이것만 만들기로 했는데 y 하나 소비하려면 x 몇 개 만들면 된다고? 2개 만들어서 x 하나 주고 y 하나 받아오면 결과적으로 x 하나, y 하나 소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x 2개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400가 필요하다. 원래는 원래는 $500가 있었어야지 하나하나 생산 소비 가능했는데 맞죠? $400가 있으면 하나하나 소비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 무역의 이익은 얼마입니까? 라면 100이 되는 거지. $100가 되는 거지. 알겠죠? 동일한 양을 소비한다고 했을 때 무역의 이익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1대1 교역 조건 시의 무역 이익을 구하는 유형이야. 근데 이제 나랑 하나 더 유형이 뭐냐면 이런 1대1 조건이 없는데 직접 너희들이 어느 정도의 무역 가능한 범위를 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 이렇게 1대1 조건을 안 넣어주고 직접 무역 가능한 범위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조금만 끊었다가 이어서 합시다.